안녕하세요.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프라임입니다.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신데렐라,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인어공주 등이 있겠지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작가의 이름은 찰스 루트위지 도지슨으로 필명인 루이스 캐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865년에 작품을 출판했는데 1951년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에서 1871년 발표된 후속작 거울나라의 앨리스와 합쳐서 각색하여 만화 영화로 제작했습니다.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면 정말 이게 1950년에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 만들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묘한 상상력 속에서 펼쳐지는 혼돈의 환상 세계임이 보이고요. 또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이며 유쾌하지만 또 불안정하고 괴상한 인물과 괴상한 캐릭터, 명확한 목적이 없이 흘러가는 비논리적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이 입구로 들어갈 때부터 공간이 왜곡되고 시간 개념이 없어 보이는 듯한 표현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앨리스가 실제로 그 이상한 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 자고 있는 본인을 그 이상한 나라의 문 열쇠 구멍으로 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꿈이라도 자기가 자고 있는 걸 자기가 본다니 좀 이상하죠? 그리고 멀쩡히 일어나서는 자기 집인 성으로 차나 마시러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와, 작가들은 역시 멀쩡한 정신으로는 세기에 남을 작품을 남길 수 없구나 라며 대단하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루이스 캐럴이라는 작가가 어렸을 때 몸이 여러 차례 아팠었고 그때의 기억을 통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루이스 캐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루이스 캐럴은 1832년에 태어나서 65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어릴 적부터 말장난이나 체스를 좋아했었는데 홍역 같은 잔병치레도 많았고 17살에 백일해를 앓게 되면서 오른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고 말도 더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4세 때의 일기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야가 이상하게 축소되거나 왜곡되고 사물이 작아지거나 멀어지는 것 같다. 당시 루이스 캐럴은 복합적인 편두통을 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현대에서는 루이스 캐럴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을 앓았다는 신빙성 있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팠던 때의 경험을 토대로 작품을 출간했다는 것이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은 1955년에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존 토드에 의해 명명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환자들이 본인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루이스 캐럴의 작품 속 앨리스가 겪는 신체 크기 왜곡, 시공간 인식 이상 현상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AIWS 증후군을 보이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편두통을 앓는다고 합니다.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신경학적 이상에 기반한 복합 증상군입니다. 전조 증상으로 시야에 번쩍이는 빛, 지그재그 선, 일시적 시력 손실이 보이며 대개 한쪽의 박동성을 가진 중증에서 고강도의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구역감, 구토, 빛이나 소리의 과민성을 보일 수 있으며 감각 저하, 언어장애, 인지혼란 등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편두통의 원인으로는 뇌의 과민한 반응성을 가진 유전적 소인이나 뇌 전기적 이상, 3차 신경혈관계의 활성화, 혈관성 염증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력을 담당하는 후두엽, 신체 감각 통합 영역인 두정엽, 자아인식, 공간인지 영역인 측두엽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감각 왜곡 증상인 AIWS, 앨리스 신드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앨리스 신드롬은 감각기관인 눈, 귀, 피부 등은 정상이지만 뇌에서 감각 정보를 왜곡해서 인식하는 신경학적 증상군입니다. 주로 3가지 범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시지각 왜곡, 사람이 손가락만큼 작게 느껴지거나 사물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가까워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보이는 사물의 형태가 일그러지거나 삐뚤어져 보이며 실제로 없는 빛이나 없는 오브젝트, 사물 등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체 지각 왜곡,
본인 몸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것 같이 느껴지거나 작아진 것처럼 느껴지며 자신의 몸이 공간에 녹아있는 듯한 느낌, 위치 혼란도 느껴진다고 하고요.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좌우가 뒤바뀌어 보이고 신체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 및 공간 감각 왜곡. 시간이 매우 느리게 가거나 또는 아주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몇 초가 몇 분처럼, 반대로 몇 분이 순식간에 지나간 듯한 느낌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 현실이 꿈처럼 멍하고 낯설게 느껴지며 내 몸이 내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서 현실감을 상실하고 자아감의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밖에 소리가 작게, 멀게 또는 메아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방 안에 있는데도 방향 감각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공간 방향 감각 장애도 있다고 합니다. 이 증상은 대부분 수분에서 수십 분 지속되는데 정신 착란과는 달라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환자가 스스로 자각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편두통과 함께 발생하거나 편두통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증상이 나타나는 동안 일상생활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앨리스 신드롬을 겪은 실제 환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책상이 엄청 작아지고 선생님이 저 멀리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 손도 작아진 것 같고 내가 뭔가 엄청 거인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엔 무섭기보단 이상하고 좀 웃겼어요. 몇 분 뒤에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심한 두통으로 보건실에 갔죠. 방 안에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방이 나를 삼킬 듯 커졌고 내가 작아지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기괴하게 왜곡돼 있었고 시간이 거의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무서워서 공황 발작이 올 뻔했는데 20분쯤 지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커 보이고 제 방이 마치 장난감 방처럼 작게 느껴졌어요. 제 팔도 짧아지고 손가락이 인형손 같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금방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느낌이 오면 곧 머리가 아프다는 걸 알아요. 자다가 깼는데 방 천장이 하늘만큼 멀어 보였고 벽이 움직이고 공간이 구부러지는 느낌이었어요. 몸이 움직이는데 무게감이 없고 내가 아닌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는 MRI, EEG 다 정상이었고 결국 스트레스성 AIWS라고 하더군요. 발작 전에 종종 내가 내 몸에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손이 너무 길게 늘어지는 것 같고 소리도 멀리서 울리는 것 같아요. 심지어 시간도 멈춘 듯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간질 발작이 오곤 하죠. 이걸 보면 앨리스 신드롬이 주로 나타나는 게 편두통뿐만이 아니라 간질, 바이러스 감염 후에도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치료를 하긴 해야 하는데 이건 독립적인 병명은 아니고 하나의 증상군이라서 앨리스 신드롬 자체를 직접 치료하는 약물은 현재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유 없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그 기전을 자세히 관찰하고 검사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식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편두통이면 베타 차단제 같은 편두통 약을 처방하는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사람마다 중증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앨리스 신드롬의 증상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로라제팜 같은 항불안제를 일시적으로 처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소아인 어린아이에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내 팔이 왜 작아졌지? 왜 엄마가 거인이 됐지? 하면서 공포스러워함과 동시에 혼란스러워하고 무서우니까 많이 운다고 합니다. 또 자지러지게 울면서 이상하다면서 소리 지르고 도망치는 경우도 있고 이상하지만 신기하다고 표현하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앨리스 신드롬의 증상을 왜 알아두셔야 하면 만약에 아이가 편두통이라는 것은 진단되었지만 바로 앨리스 신드롬으로 진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신과적 문제로 오진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이 아니라 편두통을 포함한 특정 원인에 의해 생기는 증상군인데 말이죠.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정신과 약도 안전하지만 그래도 마약 성분을 기반으로 한 약품이 있기 때문에 오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걸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아이들만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특히 주위에 편두통이 있거나 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정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